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회로 이론,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이란 이제 슈퍼포지션인데, 뭐 한자어를 풀어 쓰다면 여러 번 포개거나 아니 여러 번 겹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로에서 나타나는 중첩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linear element, 즉 linear circuit, 즉 선형 회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T라는 어떤 전류가 있잖아요. 이 IT라는 전류가 어떤 회로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VT를 우리가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여기 K배만큼 이 선형 시스템입니다. 선형 시스템 혹은 선형 서킷, 회로라고 했을 때, 리니어 서킷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K배만큼 전류를 증폭시켜서 아니 증가시켜서 넣었을 때 이거 아웃풋은 어떻게 나오냐? 결과도 이 K배만큼 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르게 이 선형 회로에 우리가 V1을 집어넣으면 아니 여기죠. I1입니다. I1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V1T가 나오고 우리가 I2를 집어넣으면 V2가 나온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이거를 더해줘 가지고 놓으면 어떻게 되냐? 출력값도 이게 더 합산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K배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도 K배에 대해서 나온다. 즉 우리가 이걸 선형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선형 시스템이라는 거를 뭐를 나타낼 수 뭐를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그 저항, 그다음에 우리 전압원, 그다음에 전류원 같은 소스가 이 리니어 엘레멘트, 즉 선형 소자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형 소자는 어떤 선형적인 선형 회로는 선형적인 소자들로 구성된 거겠죠. 그러니까 선형적인 소자들로 구성된 것이 우리가 이제 선형 회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슈퍼포지션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슈퍼포지션은 이제 합쳐진다, 여러 번 겹쳐진다고 했죠.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커런트 소스나 전화번 같은 우리 아이디얼 소스들이 회로에 여러 개가 나와서 서로 겹쳐진다고 했어요.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저항하고 소스가 이제 리니어 엘레멘트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선형 회로라고 하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저항하고 우리가 소스 원으로 이루어졌죠.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이제 선형 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형 회로에서만 우리가 중첩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V1과 V2를 구한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메쉬 어널리시스, 막로 해석법, 그다음 너덜 어널리시스,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노드 해석법이죠.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우리 중첩 원리를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문제 푸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V1과 V2를 이 회로에서 구하고 싶어요. 그 앞에서 말한 너덜 어널리시스 아니 메쉬 어널리시스를 풀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나타낸 다음에 V1은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이 커런트 소스 IA라는 것이 여기 있는 저항하고 어떤 인터랙션이 발생돼 가지고 V1을 결정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K1IA라고 합시다. 그럼 이 V1이라는 거는 요거에 대한 영향도 받을 거고 이 커런트 소스 IB에 대한 영향도 받겠죠. 이 IB가 또 와서 이런 저항들하고 또 곱해지고 또 나눠지고 막 해가지고 V1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I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V1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커런트 소스 IA와 그 다음에 커런트 소스 IP가 요 저항들, 이 K1, K2가 될 텐데 이런 저항들의 어떤 관계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VT도 마찬가지입니다. V2도 어떤 우리 모르는 K3라는 상수가 있을 것이고, 이 V2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어떤 영향을 어디에서부터 영향을 받냐? 이 IA라는 커런트 소스에서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것도 IP라는 커런트 소스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중첩 원리를 푸는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V1만 일단 봅시다. 이 V1에서 푼 거를 우리가 V2에도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는데, 자, V1을 보고 갖고 V1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V1 프라임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V2
V2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V1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 거죠? K1IA가 되는 거고, 자, 그럼 V2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K2I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V1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IB가 어떤 상태입니까? IB가 제로인 상태예요. 그렇죠? 즉 여기 IB가 제로면 요 놈이 없어지고 요것만 남게 되니까 이게 V1 프라임이 되는 거고, 그러면 A가 제로인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요 전체 식에서 요게 없어지니까 V2 프라임이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해서 이거를 더한 것이 V는 어떻게 되냐? V 프라임 더하기 V2 프라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V1 프라임을 구하고 V2 프라임을 구한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주면 이 전체적인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V1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IB를 0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걸 0으로. 그럼 요 V2 프라임 요거에 속하는 V2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0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죠? 커런트 소스를 0으로 한다는 거. 무슨 의미죠? 커런트 소스가 전류를 만들어내지 않는데요. 전류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무슨 상태냐? 이 회로가 오픈 상태라는 겁니다. 오픈 상태. 자, 그러면 V1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IA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요거를 오픈시킨다.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고 오픈시켜서 이때 V1 프라임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B 소스에 대해서 이 V1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I12 프라임이라고 해놓고서 이때 요거를 커런트 소스 IA를 오픈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0, 즉 오픈으로 만들어줘서 이 두 개 값을 구한 다음에 그럼 최종 값을 우리가 이 두 개의 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합산을 해서 구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슈퍼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슈퍼포지션이 우리가 앞에서 메쉬 어널리시스, 노드 어널리시스는 바로 그냥 여기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막로 해석법 같이 이렇게 돌려서 KVL로 구하던가 아니면 여기를 KCL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중첩의 원리는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각각 커런트 소스, 즉 아니면 볼테지 소스로부터 받는 영향을 하나하나 고려해서 푸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커런트 소스가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썼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전압 소스라고 합니다. VB라고 해요. VB. 그럼 이건 어떤 관계식이 되냐? V1은 IA의 어떤 그 K1 똑같이 오겠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VB죠. VB의 뭐가 되는 거죠? VB의 K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관계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거 의미하냐면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즉 요거 V1 프라임을 1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가 IA만 살아 있고 요 놈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VB가 여기 VB 소스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볼테지 소스가 0이 된다는 의미는 뭐를 의미하느냐? 숏이라는 겁니다. 숏 상태. 즉 여기가 숏이라는 뜻인 거죠. 그럼 숏을 해놓고서 이 IA에서 발생하는 이 V1의 전압을 구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거잖아요. 요거는 뭡니까? 자, 이 VB에 대해서 여기 전압 VB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V1, 2 프라임을 구해주는 건데, 그때 우리 전류는 IA는 0이 되니까 이거는 전류가 0을 생성한다 하면 이거 뭐라고 했죠? 오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픈이 된다 라고 해갖고 우리가 요거하고 요거 VB가 과연 이 저항하고 어떤 관계식으로 의해서 V1, 2 프라임이 구해지는지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이거를 합산하는 게 우리가 V1을 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슈퍼포지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슈퍼포지션은 각각 소스, 즉 그게 커런트 소스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볼테지 소스가 될 수 있는데, 각각 소스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그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전류를 구하시오 하면 각각 소스에 대해서 발생하는 전류 값들을 다 구한 다음에 합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전압 값을 구하시오 하면
각각 소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전압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합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소스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다른 소스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꺼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볼테이지 소스 같은 경우는 꺼줘야 되니까 0볼트가 발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0볼트를 발생한다는 거는 전압 강화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건 숏이 된다는 이야기였고,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커런트 소스는 전류를 발생해야 되는데, 전류가 0이라는 거는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오픈이 돼야지 전류가 흐를 수가, 오픈이 되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상태로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로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IX를 구하라는 거예요. IX. 그럼 IX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지금 커런트 소스가 있고 전압 소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VS, IS인데 이 어떤 K1의 VS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K2의 IS 값이 될 거예요. 즉 요거 VSA에서 영향을 받는 값이 VX1'이 될 것이고, IX1'. 그다음에 요 ISA에서 영향을 받는 이것이 IX2'이 된다 이거죠. 그럼 IX1'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K1VS인데 그럼 뭐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요 놈을 IS를 0으로 놔야 된다고 했죠. 그럼 IX2'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K2IS인데 그럴 때 VS는 어떻게 0으로 놔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먼저 요거부터 구해볼까요? 1번.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IS가 0이니까 0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한다고 했죠? 오픈이죠, 오픈. 자, 그럼 오픈 상태에서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게 오픈되는 거죠. 그래, IX1'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놈이 오픈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즉 전류끼리 이렇게 전류 패스라는 게 이렇게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IX1은 어떻게 되냐? 3 나누기 6 더하기 9옴, 옴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옴의 법칙. 얘기하면 0.2 암페어가 흐른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했고,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게 뭐 해야 되는 거죠? VS가 0을 만들어 놓고 이 IS가 이 IX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해야 되니까, IS가 0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숏이라고 했잖아요. 숏. 자, 그러면 한번 숏을 시켜 볼까요? 이 놈을 숏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숏을 시키고 이제 2A가 이렇게 흘러가서 요 IX2'이 이제 흐르는 걸 구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이 뭡니까? 전류 분배 법칙이 있죠. 전류 분배 법칙은 6 더하기 9에다가 전류가 여기로 흘러가는 거니까 6이게 되는 거고, 곱하기 2A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0.8A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IX1'하고 IX2'하고 각각 구했는데, 우리가 전반적인 이 IX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이 IX라는 거는 IX1' 더하기 IX2'이라고 했죠. IX1'이 0.2니까 이거는 0.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0.8A니까 0.8A가 되니까 이걸 합쳐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1.0, 즉 1A가 나온다 이거죠. 중첩 원리에 의해서. 자,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저 IX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요 놈을 오픈시킨다. 커런트 소스는 오픈시킨다. 그리고 나서 이때 VS에 대해서 IX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계산을 해준다. 근데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프라임을 붙여서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구한 다음에는 이제 요 커런트 소스, 2A의 커런트 소스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또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0볼트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0볼트로 만들어준다는 건 이걸 숏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때는 IX가 2'이라고 놓고 해서 구해줘서 IX1'과 IX2'을 합산해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두 개가 켜졌을 때, 이 두 개의 커런트 소스가 켜졌을 때 발생하는 IX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이거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했던 예제는 커런트 소스가 두 개였는데, 이거는 이제 커런트 소스가 세 개입니다. 커런트 소스가 세 개라는 의미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즉 우리가 세 번을 나눠서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 커런트 소스가 각각 커런트 소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봐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문제에서 풀어야 하는 게 V0예요. V 출력값.
요거 출력값을 구하는데,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출력값을 구하려면 V0이라는 거는, V 아웃풋이라는 거는 요거를 V1으로 놓고 요걸 V2라고 놓고 했을 때 V1 빼기 V2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V 아웃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V1도 계산해 줘야 되고 V2도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요것도 하기 위해서는 V1 프라임, V1 2 프라임, V1 3 프라임. 왜냐하면 이게 소스가 3개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V2도 V2 프라임, V2 2 프라임, V2 3 프라임 해서 계산해 준 다음에 이걸 다 합산해 줘서 V1, V2에서 빼줘서 구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다. 6번을 해야 돼요. 6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땐 우리가 좀 오메 법칙을 응용해서 차라리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I out을 구하는 거예요. 즉 여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하니까 전압의 기호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 맞죠? 요거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구하느냐,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구하라는 I5를 구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Vout은 어떻게 됩니까? Vout은 자동으로 I5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V5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1 프라임. 자, V1 1 프라임이라고 하고 그 전에 우리가 Vout은 자 12V K1 그 다음에 2A K2 그 다음에 19V K3가 되고 요거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IO 프라임, IO2 프라임, IO3 프라임을 나눠서 한다 이거야. 그럼 IO1 프라임에서는 2A 커런트 소스가 오픈이 돼야 되는 거고 19V의 전압 소스가 0V가 되니까 숏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이때 다시 그려줘야 됩니다. 그럼 그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12V. 자, 여기 6. 옴 표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3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오픈이니까 그대로 가서 5A가 나오는 거고, 5옴이 나오는 거고, 12옴이 되는 거고, 이게 4옴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숏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겁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요거죠. 요거 IO 프라임. 요거를 구한다 이거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일단 회로를 좀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요 두 개 회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 두 개 회로 뭐죠? 이게 병렬이죠. 그럼 이 회로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2V가 되는 거고 6이고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5고 자 요거 12하고 4하고 병렬하면 3옴이 됩니다. 3옴. 그때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는 게 요거 이게 I5 프라임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해줘야 되는 게 요거의 전류를 구해주면 돼. 여기까지 가는 전류 I를 구해주면 돼. 그래서 I5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 요 12V에서 나오는 전류 I 곱하기 여기서 때 이 I가 전류 분배 법칙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3 더하기 8의 3 이런 식으로 전류 분배 법칙을 통해서 간다 이겁니다. 여기가 해서 3이 되고 8이 되고 해서 3 더하기 8에다가 여기로 흘러가니까 3이 되고 그래서 전체면 이게 I5 프라임이 된다. 그럼 요거 값만 우리가 구해주면 되잖아요. 요거. 그럼 I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걸 또 단순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8옴이잖아요. 8옴. 근데 8옴하고 3옴하고 우리가 이렇게 병렬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회로를 그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고 요건 이때 저항이 어떻게 되냐 3옴 병렬 그 다음에 이거는 직렬이잖아요. 그러니까 8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10이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 I가 되는데 요 I가 요게 되는데 이때 I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I는 12 6 나누기 3 병렬 8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쭉 계산기에 놓고 돌려주면 이때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 값은 0.4A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 했고 이제 두 번째 거 해야죠. 두 번째 거 요거를 하면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 숏을 해주고 이것도 숏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이걸 쇼스해줘 갖고 우리가 회로를 좀 변형시켜서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2A가 되는 거고, 자, 여기가 5옴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6옴, 여기가 4옴, 여기 볼테이지 소스 각각 슛 뜬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3옴이 되고, 여기도 12옴이 돼서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야.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 IO2인데 IO2가 이쪽으로 흐른다 이거. 여기 5옴에서 IO2 프라임을 구해준다. 자, 이것도 우리가 회로를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6하고 3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병렬이죠. 4하고 12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병렬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회로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2A가 되는 거고, 자, 여기가 5옴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쭉 가서 쭉 가고 해서 두 개 병렬인 3이 될 것이고, 두 개 병렬인 12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가 되는데 또 이거를 더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이것도 직렬이잖아요. 직렬. 그렇죠? 직렬. 그래서 이걸 더 정리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2A고, 여기가 5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직렬이니까 5고. 자, 그러면 2A가 5옴이고 5옴이니까 여기 흐르는 거는 뭐 절반, 반반씩 흐르겠죠. 그러면 1A가 결국 흐른다 이겁니다. 자, 이게 0.49, 요게 1A다 라는 거예요. 표시를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19V가 이제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19V를 제외하고 나머지도 다 이제 턴 오프를 시키는 거예요. 턴 오프를 시키니까 우리가 이거는 숏이 되는 거고 이거는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6. 다시 이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 5. 이쁘게가 안 되네요, 이게. 자, 여기 4, 그 다음에 플러스 19V가 있고, 여기 흐르는 게 뭐냐, I 아웃에 3'이 된다 이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그럼 회로 더 간단하게 해보면, 먼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이거를 합쳐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병렬이죠. 6하고 3하고 병렬이 되고, 병렬이 된 다음에 이거를 더해주면, 이거를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19V,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게 12하고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면 병렬 이렇게 되는 거고, 더하기 5옴이 되고, 그래서 이걸 쫙 계산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 7옴이 됩니다. 7옴. 자, 7옴이 됐습니다. 자, 그때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좀 큼직하게 그려주면, 자, 이게 7옴이고 12옴이고 여기 4옴이고 여기 19V고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는 게 IO3'이 된다 이거야. 자, 이거 뭐 앞에서 우리 두 번째 거 푼 거 요거랑 비슷한 모양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이쪽 방향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이쪽 방향을 봤기 때문에 다 이쪽 방향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풀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방향 기준으로. 근데 실제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전압 소스는 전류를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전류 I라는 거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전류 I. I가 결국은 이렇게 분산돼서 이렇게 가는데 방향이 I out 3'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I라는 게 여기 결국 여기서 이제 전압 분배 법칙으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7 더하기 12에 12가 되는데 이게 IO3'하고 같아지려면 I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잖아요. 식의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IO3는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고 서로 이게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이거야. 마이너스. 자연적으로 흐르는 방향이 어디냐?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흐르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자꾸 이제 역행을 하네. 역행을 하면 방향을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요거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요거만 구해주면 되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i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회로를 다시 한번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7 12옴이 되는 거죠. 7하고 12옴. 그래가지고 요거는 4가 되고 요거는 19V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i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i. 그때 i가 어떻게 되느냐? i는 4 더하기 7에 12 나누기 19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i를 계산해 주면 이때 나오는 i가 마이너스 이걸 대입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지만 나오는 게 마이너스 1.425 암페어가 됩니다. 425 암페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구했어요. 요거 0.4 요거 1 마이너스 1.4니까 이거를 가져가다가 여기다 놓고 하면 자, 이거 0.4 요거 1 마이너스 1.425 하면 전체적으로 1.4 빼기 마이너스 1.425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25mA가 돼서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I 아웃이 마이너스 25mA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하면 출력자나 V 아웃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25mV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 다소 이제 좀 복잡한데 커런 소스나 전압 소스가 많을수록 좀 중첩 원리를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복잡하긴 합니다. 이 문제가. 근데 이제 연습 차원에서 여러분이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뭐 중첩으로 풀어라, 메쉬로 풀어라, 뭐 너덜로 풀어라 어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여러분이 편하게 풀 수 있는 걸로 하면 돼요. 참고로 저는 KCL, 너덜 어널리시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도 너덜 어널리시스로 풀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린 지금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모르는 커런 소스 3개, 커런 소스 2개, 그 다음에 전압 소스 하나가 있어요. 이 문제도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안 풀어드릴게요. 앞에서 있는 거랑 겹치니까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십시오. 정답은 여기 요거를 구하는 건데 이거 정답은 1A입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셔서 정말 1A가 나오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해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했던 게 우리가 슈퍼포지션에서 커런 소스, 그 다음에 전압, 그러니까 전류원, 전압원을 놓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우리 한 가지 놓친 게 있죠. 뭐죠? 종속 전압원, 종속 전류원, 즉 dependent source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dependent source라는 거는 이 회로 안에 흐르는 전류나 어떤 전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이 자체가 이 종속 원, 이 자체가 dependent source 자체가 어떤 전압을 만들어내거나 전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슈퍼포지션을 풀 때는 다른 거 아이디얼 소스인 전류원, 전압원은 우리가 턴 오프, 즉 요거 같은 경우는 숏을 시켜주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오픈을 시켜주지만 이 종속 전류원이나 종속 전압원은 그냥 놔둡니다. 여기 never turned off, 즉 꺼지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압원 하나, 전류원 하나니까 우리가 슈퍼포지션 사용하면 우리가 2번을 고려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키고 요거를 껐을 때, 즉 오픈 시켰을 때, 이거를 키고 요거를 어디요? 숏 시켰을 때, 즉 오픈 즉 턴 오프 시켰을 때 숏이 되는 의미죠. 그리고 두 가지 경우를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럼 IX 프라임입니다. IX 프라임일 때 우리가 한번 요거 IX1 프라임을 봅시다. 즉 요거를 오픈 시켰을 때, 즉 요거를 턴 오프 시켰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게 요 종속 전압원이라는 게 요 전류하고 비례하잖아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IX1 프라임으로 변하면 요것도 IX1 프라임으로 변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 전압은, 요거의 전압은 여기에 2옴이라는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디펜던트,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프라임이 오면 이것도 프라임으로 돼야 된다는 거 빼먹으면 안 돼요. 나중에 이거 빼먹고 하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면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죠? 자, 전압이 있고 여기 IX가 하니까 요 IX는 요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10V 빼기 2I X 프라임 나누기 2옴, 이거 직렬이죠. 3옴이 되면 이때 I X 프라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2A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이거를 숏 시킨 거죠. 숏 시키고 요거를 이제 턴 온 시킨 겁니다. 전류원을. 그럴 때 우리 IX2'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그러면 디펜던 소스도 당연히 IX2'으로 우리가 바꿔 써주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요 노드를 잡고 KCL을 적용해 준다면 IX2' 더하기 3A 더하기 2IX2'. 자, 이거는 지금 전류지만 지금 여기 뭘로 보이는 거죠? 전압으로 보이는 겁니다. 전압. 즉, 빼기, 우리 여기 걸리는 전압을 뭐라고 하죠? V2'이라고 놓고, 이걸 나누기 1을 해주면 0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 V2'은 3IX2'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2'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지금 2옴하고 어떻게 병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병렬이니까 오메 법칙에 의해서 2' 나누기 2옴 하면 즉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냐면 여기를 플러스로 받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IX2' 이런 식으로 놔야지 이와 같은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VX2'에 대해서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0.6이 나오고 이거를 합산을 해주면 1.4A가 나온다는 겁니다. 1.4.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로 가는 거. 즉 15에 의해서 이게 이쪽 가는 방향으로 2A가 나왔지만 즉 요거 3A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 0.6A가 나왔다. 그러면 요로 가는 거 2A, 요로 가는 거 6A니까 2A가 더 세니까 요로 가는 게 1.4A가 됐다 라는 겁니다. 즉 중첩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디펜던트 소스에서 주의해야 될 게 이 디펜던트 소스는 우리 어떤 거를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이 프라임이나 1'이나 2'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즉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했으면 이쪽 방향으로 정했으면 IX1'이나 IX2'이나 똑같은 방향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처럼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정방향이기 때문에 실제로 IX2'로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갖는 기준 방향은 처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방향하고 똑같이 가야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풀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푼 거를 채점하다 보면 이 방향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6, 요로 가는 게 0.6이니까 요것도 0.6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로 가는 게 0.6이니까 우리가 문제에서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0.6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려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여러분 푸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펜던트 소스 종속 전화번이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디얼 소스가 몇 개죠? 2개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요거를 계산해 주는데 이제 3A가 살아있고 4A가 이제 턴오프 되는 경우, 즉 이거죠. 오픈된 경우죠. 오픈된 경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죠. 3A가 됐고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2V0 프라임이 됩니다. 여기 10이 되고 여기 10이 되고 10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V5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요거를 구하는데 V5는 V5 프라임 어떤 값이 있고 V2 프라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요거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3A가 지금 전류 패스가 지금 싱글 전류 패스예요. 요렇게만 흘러 3A가. 3A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도 3A, 여기도 3A 흐르니까 V5 프라임은 어떻게 되니까 10 곱하기 3이 돼서 30V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는 요거를 오픈 시킨다.
오픈시켰으면 여기가 오픈되면 전류가 이쪽 루프에 흐릅니까? 전류가 안 흐르죠. 전류가 안 흐르면 뭐가 되죠? 전압, 볼테이지 드랍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있으나 마나니까 회로가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자, 4A 플러스 마이너스 VO2'이죠. 여기 10ohm이 되고, 자, 여기는 뭐 줄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여기 오픈됐으니까, 요 4A가 이렇게 가려다가, 요로 간다 이거야. 다, 전부 다. 이렇게 가서, 요로 가. 이렇게만 순환한다는 거야. 요로 안 가. 오픈돼서. 전류가 가봤자 길이 없잖아요. 전류가 없잖아요. 길이. 그러니까 아예 여기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요걸 그냥 무시해주면 돼요. 그래서 회로는 여러분이 요것만 있다. 이렇게만 생겼다라는 거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지금 4A가 아래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쪽 방향. 그러니까 저항을 만났으니까 이 4A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얼마? 40V가 발생한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우리 V02'하고 방향이 반대니까 방향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요렇게 해야 되고 V02'은 마이너스 40V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향 다 맞고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요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다 같죠? 그럼 V0는 프라임, V02 프라임이라고 했으니까 30 빼기 40이니까 마이너스 10V. 즉 요거는 마이너스 10V가 걸린다. 라고 여러분이 풀어주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중첩 원리를 살펴봤고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중첩 원리 아마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중간고사 볼 때 혹은 기말고사 볼 때 풀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갖고 이게 어떻게 중첩이 되는지 반복 학습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